153에서 154km를 던지는데 도대체 왜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작년보다 더 강력해졌다. 패트릭 위즈덤은 효율성 논란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31홈런을 기록한 외국인 타자다. 타점이 75개에 그쳐 아쉽긴 하지만 30홈런 타자를 쉽게 데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 다른 새 얼굴, 아담 올러 역시 전반기에는 팀에 큰 도움을 줬다. 16경기에서 8승 3패, 평균 자책점 3.03을 기록했다. 올러가 마운드에 오르면 들쭉날쭉했던 기아 타선도 안정적으로 터졌다. 그러나 후반기 성적은 5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6.26으로 떨어졌다. 피안타율도 전반기 0.223에서 후반기 0.277로 상승했다. 올러는 6월 25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 이후 휴식기를 가졌다. 원래 예정된 휴식 시점보다 조금 앞당겨진 것은 팔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긴 공백기를 가진 셈이다. 7월 6일 부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복구했으니 약 40일간 쉬었다. 문제는 복귀 후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다. 6일 롯데전에서 2, 3분의 2이닝 5피안타 4탈 3진 4볼넷 5실점, 1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 5이닝 4피안타 7탈 3진 2볼넷 1실점, 19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 5이닝 9피안타 2탈 3진 4볼넷 4실점, 24일 광주 LG 트윈스전 6이닝 3피안타 7탈 3진 1볼넷 2실점, 30일 수원 KT 위즈전 4, 3분의 1이닝 5피안타 4탈 3진 5볼넷 4실점이었다. 복귀 후 팔 상태가 다시 나빠졌다는 징후는 없다. 다만 평균 구속이 일정치 않은 편이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좋은 투구를 펼친 삼성전과 LG전의 포심 평균 구속은 각각 151.4km, 150.0km였다. 반면 부진했던 롯데전, 키움전, KT전은 149.9km, 149.8km, 149.4km였다. 최고 2km 차이는 크지 않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준도 아니다. 결국 올러가 복귀한 이후에도 아직 전반기만큼 안정적인 감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만의 투구 리듬을 미묘하게나마 완벽히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봐야 한다. 올러는 주무기인 슬러브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K리그에서도 유효함을 입증했다. 여기에 투심,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도 구사한다. 빠른 공과 변화구의 조합에 확실한 위닝샷까지 갖췄지만 후반기에는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전반기 올러는 단연 재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성적을 보여줬다. 그러나 8월의 올러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9월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아는 시즌 종료 후 심각한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5강 막차 티켓 경쟁을 벌이는 기아를 위해서라도 올러의 9월 반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애덤 올러가 마침내 정식 데뷔전을 치렀다. 올러는 25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솔 K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5피안타, 1피홈런, 6탈 3진 4실점, 3자책을 기록했다. 올러는 메이저리그 시절 리그 최상급 구종 가치를 가진 슬러브를 보유했다. 지표상 성적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기아가 올러를 과감히 선택한 이유다. 슬러브는 스위퍼와 약간 차이가 있다. 스위퍼가 홈플레이트에서 횡 움직임이 크다면 슬러브는 횡으로 휘면서 종으로도 떨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슬라이더와 커브의 특징을 모두 담고 있다. 타자 입장에서는 스위퍼와 슬러브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기아가 제공한 전력 분석표에는 슬러브 대신 스위퍼를 16개 던졌다고 표시돼 있었다. 기아 관계자는 이것이 슬러브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홈플레이트에서 움직임이 큰 구종은 타자에게 상당한 혼란을 준다. 게다가 올해부터 ABS가 약간 낮아지면서 낮은 공에 대한 부담이 있다. 올러의 슬러브는 뚝 떨어지는 움직임이 매우 크다. 사실 올러는 1회 초반부터 다소 흔들렸다.
키움 타선은 약한 편이지만 송성문, 야시엘 푸이그, 이주영, 루벤 카드네스, 최주환으로 이어지는 1에서 5번 상위 타자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1회 송성문에게 152km 포심이 중앙으로 몰리며 안타를 허용했고 이주영에게 던진 슬러브가 예리하게 떨어졌지만 좌전 안타를 맞았다. 최주환에게 하이패스트볼을 던지다 우중간 1타점 2루타를 내주기도 했다. 결정적인 장면은 김동원에게 던진 커브로 유격수 땅볼을 유도했지만 유격수 박찬호의 실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기록상 박찬호의 실책으로 남았지만 사실 1루수 서건창의 포수 미스가 원인이었다. 올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공을 더 던지며 1회에만 3실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러는 2회부터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으며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눈에 띈 건 올러의 구종이 상당히 다양했다는 점이다. 이날 올러는 최고 155km 포심 외에도 슬러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컵페스트볼을 섞어 총 6가지 구종을 구사했다. 슬러브는 최저 130km, 커브는 최저 127km까지 나왔다. 다양한 코스로 타자의 헛스윙과 약한 타구를 유도할 수 있으며 구속 차이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능력이 있는 투수다. 다만 슬러브 16개 중 7개가 볼로 기록되어 타자들이 적응하면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경기 운영 능력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한 경기였지만 올러는 벌써 올해 새로 입단한 외국인 투수 중 최고로 평가받는다. 기아의 V13 도전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155km가 최고 구속이 아니라면 더욱 기대된다. 경기 후 올러는 1회에는 다소 흔들렸지만 2회부터 마운드에 적응하며 직구와 변화구 모두 만족스러운 공을 던질 수 있었다. 나성범을 포함한 타자들의 도움으로 6회까지 흔들리지 않고 던질 수 있었고 특히 김태군과 호흡이 좋아 많은 의지를 했다. 다음 등판에서도 오늘 투구를 기억하며 이어갈 계획이다. KBO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어 영광이고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선수들이 물을 뿌리며 축하해준 것이 신기했고 비록 날씨가 추웠지만 첫 경기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기아 타이거즈가 애타게 기다리던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가 최악의 복귀전을 치렀다. 올러는 6일 부산 롯데 자이언츠전에 선발 등판했으나 2, 3분의 2이닝 5안타 4볼넷 4탈 3진 5실점으로 무너졌다. 약 40일 만에 복귀전이라 투구수를 70개로 제한했지만 2회부터 볼이 많아 고전하며 2, 3분의 2이닝 만에 71구를 기록했다. 1회까진 올러가 완전히 부상을 털고 돌아온 듯했다. 1회 초 기아 타선이 1-0 리드를 안기며 부담을 덜었고 장두성과 고승민을 외야 뜬공으로 처리한 뒤 손호영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 3자범퇴를 기록했다. 그러나 2회부터 올러는 급격히 흔들렸다. 선두타자 빅터 레이에스를 우전 안타로 내보낸 뒤 윤동희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이어 노진혁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순식간에 1-1 동점이 됐다. 무사일 1루 위기에서 유강남에게 3점 홈런을 맞으며 무너질 듯했으나 비디오 판독 결과 파울로 판정돼 한 고비를 넘겼다. 이어 유강남이 볼넷으로 걸어나가 무사만루가 되었고 박승욱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한태양을 밀어내기 볼넷으로 4분의 1-2로 뒤집혔다. 이후 무사 위기에서 2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 추가 실점을 막았다. 하지만 2회에 이미 힘을 너무 많이 쏟은 탓인지 3회에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손호영과 레이에스의 연속 안타로 무사일 1루 위기, 윤동희가 유격수 땅볼로 출루하며 1-4-1, 3루가 되었고 노진혁의 볼넷으로 1-3할루, 유강남을 2루수 인필드 플라이 아웃으로 처리하며 2사 말루까진 버텼다. 하지만 박승욱을 넘지 못했다. 박승욱이 중전 2타점 적시타를 때려 1사로 벌어졌고 중견수 김호령의 홈 송구 실책까지 겹쳐 2-4-1, 2루가 2-4-2, 3루로 바뀌었다. 기아는 이날 한 개 투구 수를 넘긴 올러를 김시훈으로 교체했다. 김시훈은 첫 타자 한태양을 볼넷으로 내보내 2사 만루 위기를 만들었고 황성빈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해 점수는 1호가 됐다. 올러의 실점은 5로 늘어났다.